저는 재무상담사입니다. 5년 전에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보험을 특집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의 상담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분께서는 운전자 보험을 5만 원짜리를 가입했었고 화재보험을 7만 원짜리를 가입했습니다. 두 개 보험 합쳐서 12만 원의 보험을 제가 단돈 1만 원으로 바꿔드렸던 사례, 그 사례가 방송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5년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담이나 또는 질문 전화가 약 10,000통의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이 보험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즉 소비자를 위한 정보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들이 많은 것,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정말로 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고 보는 입장과 견해가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80세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립보험료를 넣는 게 좋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실손 말고 수술비 같은 것들도 넣어야 된다. 전문가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정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험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상대적인이라는 것은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가정경제 현금 흐름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험에 대한 원칙은 상당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험을 깨고 또 가입하고 깨고 또 가입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을 가정경제 입장에서 현금 흐름에서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상품으로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이기 이전에 가정경제를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그런 면에서 보면 보험은 소소하게 혜택을 받는 측면이 아니라 큰 위험에 대비한다는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적절한 비용을 정하자. 이 비용을 정하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보험료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보험을 유지를 못하고 깨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손해만 크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적절한 비용은 가구 소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득의 8%에서 많게는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번다고 맞벌이 소득으로 500만 원에 10%인 50만 원 보험료를 내지 말고, 한 사람의 소득에 만약에 300을 번다 하면 38에 24, 보험료 30만 원 정도를 크게 넘기지 않아서 한 사람 소득의 1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 금액을 정하면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우선순위를 5 손가락의 원칙으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실비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실비고요. 두 번째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암, 뇌졸중, 심근경색을 우리가 3대 성인병이라 하고, 마지막은 후유장애입니다. 내가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으로 아픔을 겪게 될 때 장애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후유장애인데요. 이 후유장애는 굉장히 기본 금액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후유장애를 강조하는 이유는 보험의 진정한 목적은 소소하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유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해와 질병. 이 상해와 질병에 따라 장애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은 저는 꼭 대비를 해야 돼서, 상해는 2억 정도, 질병은 3천만 원 정도 후유장애를 넉넉하게 대비는 꼭 해 놓으시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 성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성인병도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2천만 원 정도씩 이상은 필요한데,
굳이 100세까지보다는 저는 80세까지 집중하더라도 보장 금액은 넉넉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진정한 목적에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6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앞으로 제가 80세 될 동안 3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35년 전에는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렸을 때 저는 짜장면 값이 500원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3, 40년 뒤가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80세까지만 집중하더라도 내가 그 이후에 노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100세 만기 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은 집중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정경제를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손가락의 원칙을 꼭 좀 기억하시면 보험을 깨고 또 가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보험을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 많지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재건축, 리빌딩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실비 가입했던 거에 진단금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걸 깰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5년만 더 내도 될 것을 굳이 깨고 20년 납으로 새로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야 100세가 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험료도 내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연장선이 100세지, 지금 저축도 못하고 살면서 무리하게 100세 만기로 비싸게 보험을 가입해서 중간에 변화가 생기거나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안타깝게도 보험을 해지하고 또 가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분명한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손가락의 원칙 외에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빠들이나 또 맞벌이하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비싸게 가입하지 말고 내가 보장이 필요한 그 시기까지 저렴하게 정기보험을 통해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보험 담화라는 곳에 가면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이 정기보험을 10년짜리 갱신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시기까지 10년, 20년 정도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1억 정도 해도 보험료는 11,000원, 12,000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30대, 40대 젊은 가장들은 저는 꼭 좀 대비해서 정기보험을 1억 정도는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좋은 상품을 가입한다고 가정경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조언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키워가는 자산관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조언자들을, 상담사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무료 재무상담도 많지만 무료 재무상담으로 해서 상품을 또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상품을 가입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가정경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보험에 대한 원칙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을 정하고 두 번째, 우선순위에 집중한다. 그래서 맞벌이 소득이 아니라 한 사람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보험을 잘 준비하고 나머지는 꾸준하게 저축해서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